안녕하세요. 네, 강태입니다. 오늘은 장거리 연애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사실 저는 장거리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두려워서 항상 피했어요. 너무 멀면 만남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다루기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듣고 싶다는 분이 계시니까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금 시니컬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연애랑은 다른 점이 꽤 많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둘의 신뢰가 굉장히 굳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마음도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죠. 장거리 연애라는 것 자체가 멀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환경이 불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둘 다 개인의 시간을 잘 견디고 즐기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보고 싶을 때 기꺼이 내 시간을 할애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또 보고 있지 않더라도 불안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않는 사람들일 때 장거리 연애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는 못하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장거리는 항상 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장거리 연애는 저는 95% 정도는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래 가고 안 가고의 문제보다 결정적인, 결과적인 문제가 더 크다 생각해요. 즉 일반적인 연애보다는 깨질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이러한 갖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가 시니컬하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견뎌낼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장거리 연애가 극장점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요. 일단 제가 말하는 것들은 정확한 수치는 절대 아니겠지만 제 뇌피셜이 좀 섞여 있어요. 장거리 연애를 시작해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5%에서 한 10% 정도라고 쳐보죠. 그 정도 수치만 주더라도, 아니 아주 후하게 많이 줘서 한 20% 정도까지 쳐준다고 해보죠. 깨지지 않는 사람들, 장거리 연애 이후에 잘 깨지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그들을 정말 굉장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연애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더 어려운 연애를 한 거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연애도 절대 쉽지 않은데 더 인내를 많이 해야 되는 연애를 서로의 신뢰로 꿋꿋이 견뎌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저는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아니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립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같이 이렇게 멀어진다.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일반화시켜도 될 만큼 사람들한테 많이 널리 퍼진 말이잖아요, 저게. 저 프레임을 깼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죠, 제가. 정말 어려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연애를 할 거면 본인의 입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장거리 연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왜냐면 전 아까 말했듯이 저는 장거리를 못할 것 같거든요. 이건 상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장거리 연애를 못하는 타입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장거리를 회피하는 타입이에요.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느낀 이유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일단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 일반화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리고 연애를 할 때 열정의 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장거리가 되어버리면 제 스스로가 그게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걸 제가 잘 알아요. 그렇다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스케줄을 잘 쪼개서 찾아갈 용기도 없죠. 이게 저라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극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압도적일 거라 생각해요. 처음에 감정이 많이 이끌려서 시작하더라도 멀지 않아?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길 거라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본인 입장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힘들겠다, 오래 못 갈걸? 이런 생각들도 솔직히 많이 해요. 그치만 한편으로는 장거리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스러운 마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같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존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이 많아지면 저절로 행동이 야금야금씩 배타적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잘 조절해서 아주 배타적인 사람까진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순수한 감정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지죠. 어릴 때보다는. 이것은 대부분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순수함을 지키고 보존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빨리 사라지느냐, 그 속도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순수한 마음이 다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가속화시켜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듣고 보고 편견을 가져서 순수함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튼 안 좋죠.
그리고 일단 장거리 연애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처럼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날 확률만 이렇게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좀 더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보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고 몸이 멀어져도 상대를 질려하지 않고 적어도 덜 질려하고 또 너무 보고 싶을 때는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상대에게 기꺼이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 그리고 상대 신뢰를 깨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게 장거리 연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가, 내가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가 정말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처럼 애초에 장거리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거나 또는 원래 불안 심리가 강한 사람, 아니면 또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거나 오래 만나지 못했을 때 당연히 지칠 수도 있는데 지쳐가는 그 멘탈을 잘 붙잡지 못할 것 같다면 더 어려워지는 게 장거리 연애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장거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연애도 서로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상당히 많은데 분명한 것은 장거리에는 더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연애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감정을 지속할 수 있느냐인데 더 지속하기가 어려운 게 장거리이기도 하고요. 서로의 신뢰와 책임이 훨씬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원래 가끔씩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거리는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여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